앞에 자리 있고. 주경 얼른 들어와. 조용히 옆에 앉아. 오늘부터 여러분들 수업은 야 준우야 뛰어라. 수업은 오늘부터 여러분들 8회 진행할 거고 수업할 단어는 총 6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6단원이 있고 그러면 원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를 하고 마지막 2번은 테스트 2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7, 8이.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삼각함수를 처음 배우면서 힘들고 스피드가 안 난다 하면 진도가 늦어질 수 있어서 마지막은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 오늘 처음부터 좀 보면은 쪽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할 부분은 좀 한 파트가 있긴 한데 오늘 좀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업은 쉬는 시간 있으면 뭐 그만큼 늦게 끝나고 쉬는 시간 없으면 그만큼 좀 빨리 끝날 건데 수업은 기본적으로 한 50분에서 한 짧은 날은 정말 한 30분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럼 남은 시간 뭘 하냐 그날 풀어야 될 거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각함수와 여러분들 각도가 여러분들 흔히 이제 삼각형, 사각형에서 많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예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각도는 거의 0도에서 180도 이 사이의 각만 지금까지 이제 다뤘을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30도가 얼마냐, 사인 45도가 얼마냐, 사인 60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죠. 자, 이 삼각함수 단원 자체는 일단 각이 180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동경. 개념부터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트에 저랑 같이 작성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쉽게 말해서 동경은 이렇게 X축 있고 Y축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 자, 바라보는 방향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동경이다. 그럼 저 동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저 가리키고 있다고 가리키고. 야, 이 중에 국간이 안 나와.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동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10초선. 자, 자세한 얘기는 천천히 할 거예요. 자, 항상 여기 X, Y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초선이 뭐냐면, 자, 10초선은 각이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각이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 5가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각이 30도다라고 하면은 저 X축으로부터 이렇게 30도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각이 만약에 60도다 하면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60도를 우리가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90도는 어떻게 되나요? 90도는 정확히 이 Y축 양의 방향을 바라보면 제가 90도가 되고, 자, 만약에 선생님 90도가 넘어가는 둔각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준호 따라오고 있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시작선인데 그럼 180도는 어떻게 표현하냐? 저 선으로부터 정확히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으면 180도. 왜? 90도랑 90도 합쳐서 우리는 180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180도 넘는 각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180도에서 각이 추가되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10초선 여기서부터 이게 210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25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한 바퀴라고 하면은 한 바퀴는 자 아까 여기서 5에서 X로 갔을 때 이거의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가 180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한 바퀴는 우리가 36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가 360도.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0초선이 5x, 자 10초선이 각이 시작되는 기준선이야 5x, 얘네들이 시작선이야. 자, 시작선을 기준으로 내가 45도만큼 간다면은 이만큼 가고, 120도면 여러분들 보세요. 90도만큼 간 다음에 얼만큼 더 갔어? 30도만큼 가면 되겠죠.
이제 그럼 우리가 각도 음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각이 증가한다. 0도, 45도, 90도, 120도 하면은 각이 커질수록 자,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각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질수록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우리 위에서도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음수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작선으로부터 각이 작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0도는 60도인데 시작선으로부터 각이 얼마큼 줄어들었어? 60도 줄어든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지나서 우리가 일반각을 볼 건데, 아니 애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가 45도. 자, 이게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각이 만약에 한 바퀴 돌면 우리가 몇 도라고 했어? 360도라고 했어, 준우야. 360도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45도만큼 더 갔어. 45도만큼 더 갔으면은, 자, 이제 각이, 선생님 각이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각이고 이게 각이지 않나요? 근데 무슨 저게 360도 넘어갔는데 저게 각인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360도 넘어가서 추가된 만큼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45도만큼 더 갔다고 한다면은, 자, 애도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 각은 우리가 405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학교면 이해돼? 그러면 45도나 여러분들 405도나 또는 405도에서 360도 추가되거나 이래도 도연아 다 똑같은 데를 바라본다는 거 이해되냐? 라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각은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여기 각이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일반각 세타는 알파도 되지, 승민아? 알파, 자, 알파 도라고 할게요. 알파 도 플러스 360도도 여러분들 되죠. 자, 이게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잖아. 알파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2도 되고, 알파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3도 되더라. 자, 다시 이거 뭐야?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갔고, 자, 이거는 뭐야? 두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갔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동경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의 일반각 세타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는요 알파도만큼 간 건 확실한데 애가 몇 바퀴 돈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서, 자, 1번에서 B가 다음과 같은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일반각 세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정수, 알파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돼. 아니, 세타는. 자, 그런데 여기서 알파는요 여러분들 항상 0 이상 360도 미만의 값이어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고. 자, 430도 같은 경우는, 자, 360으로 나누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70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너는 N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싶은 게 한 바퀴 돌고 얼마큼 갔어? 70도만큼 더 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각 세타는 70도. 자, 이 70도 일반각이 바로 알파. 저 알파가 0과 360도 안에 들어왔냐? 라고 봤을 때 들어왔죠, 여러분들. 70도 해주고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220도가 있네요. 자, 너도 똑같이 여러분들 360도로 그냥 나눠줄 거야. 자, 만약에 360도 곱하기 3이라고 마이너스 3이면은 마이너스 1080도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얼마가 더 와야 되지? 140도가 와야겠죠, 여러분. 그럼 선생님 이게 바로 알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알파는 항상 범위가 0 이상 360도 미만이 되어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너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4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1440도에서 플러스 220도가 된 꼴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알파가 220도니까 너가 0과 360도 사이에 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의 일반각은 자 일단 알파 22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20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자 여기 x 기준으로는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라고 한다면 220도는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으니까 여기 사이 즉 3, 4분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너가 몇 도? 220도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4분면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몇 4분면 각인지 구하시오. 자 일반각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360도로 나눠서 곱하기 어떤 정수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나머지를 찾을 때 나머지가 0도 이상이고 360도 미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정수 나누기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몫이 1이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가 40도니까 결국에 너가 애가 의미하는 건 너가 한 바퀴 돌고 얼마큼 더 갔어? 40도만큼 더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480도도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80도는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1 마이너스 120도니까 이 알파가 0 이상 360도 미만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240도인가? 240도 이렇게 해줬어야 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애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2도 여러분들 똑같아. 두 바퀴인데 반대로 두 바퀴 돈 거야. 이렇게 돌면 여러분들 한 바퀴잖아. 그럼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한 바퀴야.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돌면 마이너스 두 바퀴겠죠. 마이너스 두 바퀴 간 다음에 어떻게? 240도만큼 더 가야 돼. 자 240도 여기가 정반대를 가리키면 180도 여기가 270도를 가리켰으니까 240도는 한 여기쯤 가리키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4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서 너는 제 3, 4분면 각이에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세타를 우리가 0도와 180도 사이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각이 360도 넘어갈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수를 배워보면 대수에는 크게 1단원이 지수로고 2단원이 상당함수고 3단원이 수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도 120도 60도 표현 이런 표현 쓰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죠 대수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각도 표현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른 표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단위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 180도를요 우리는 이제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혹시 내용 필요한 친구들은 나중에 이걸 읽어보시는데 저 내용이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지 않으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단위로 쓸 때는 라디안, 영어로는 RAD 이렇게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 시험이나 학원에서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각이 60도라고 했을 때 이거 도 쓰면은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여러분들. 항상 단위를 이렇게 써주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근데 라디안으로 얘기가 바뀌면서 라디안은 우리가 생략해서 써도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각도가 우리가 60도를 표현하는 거라 자 이거의 3분의 1 꼴인 3분의 파이 라디안. 자 얘는 굳이 내가 뒤에 라디안을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3분의 파이라고만 써도 우리가 저게 60도를 나타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표를 보면은 자 이게 항상 180도가 파이 라디안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자 당연히 180도를 2로 나눴을 때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밑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안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자 60분법 자 60분법이 여러분들은 이 도표식까지만 봤겠지만 원래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이 각도 표시까지만 알 건데, 자 여기 45도부터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자 위에 써놔. 180도는 파이하고 가로치고 라디안 RAD. 자 그럼 45도는 180도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이 파이 라디안을 내가 4로 나누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뭐 산수 여러분들 심플하죠. 마이너스 150도는 180도에 6분의 5를 곱한 꼴이니까 파이 라디안에 내가 마이너스 6분의 5를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파이가 몇 도? 180도니까 5분의 180도가 몇 도냐? 36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김별 잘 따라오고 있어? 네. 여기까지는 안 어렵지? 자 여러분들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일반각을 아까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일반각 예시 들어보면, 자 70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너가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40도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을 세타는 이거 각도 34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정수 n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들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360도가 중요하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360도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5파이라고 한다면, 자 한 바퀴가 몇 파이야 얘들아? 2파이란 말이야. 그럼 2파이 돌리면 또 2파이 돌리면 4파이를 빼면은 이게 각도가 몇이 나와? 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자 다시 위에서 아까 설명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 일반각은 알파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일반각 세타를 표현한다면, 자 이제 이 알파 각도 도를 안 쓰고 몇 라디안을 쓰겠죠. 그리고 더하기 360도에 해당하는 2파이 n인데 우리가 쓸 때는 2n 파이라고 써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2파이 곱하기 n이 조금 맨 처음 지금 바로 처음 배우니까 익숙할 건데, 우리가 이거는 2n 파이 좀 이런 식으로 씁니다. 파이 같은 건 좀 마지막에 쓰거든요 룰이. 자 그럼 이 알파의 범위가 아까 0도와 36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0 이상. 그러면 여기에 쓰는 라디안 값으로 쓴다면 너가 0 이상 2파이 미만의 값이 와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반각을 다시 보자면, 내가 그러면 결국에 뭐가 궁금한 거야 얘들아? 어떤 라디안 값 있고 2파이 n꼴. 자 이렇게 나타내야 돼 얘들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각이 0 이상 2파이 미만이어야 되니까 n이 2가 와야 되면 여기 자리에 누가 와? 파이가 오겠구나. 그래서 저 세타의 일반각은 파이 플러스 2n 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계속 연습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3파이는 그럼 너를 2파이로 나눴을 때 2파이 곱하기 정수가 누가 와야 되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직접 나누기 하기보다도 좀 적절한 수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분의 13이 여러분들 6.5잖아요 6.5니까 너가 3이 오면 적당하겠구나 하고 여기에 2분의 1파이가 오면 좋겠죠 여러분. 자 그럼 내가 또 일반각을 세타는 2분의 1파이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라디안 각은요 여러분들 자 각도를 안 쓰고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는 0 라디안이고 여기 원래 y축은 90도잖아요 여러분들. 90도는 2분의 180도니까 너는 2분의 파이. 자 여기를 가리키면 뭐야? 파이. 여기를 가리키면 2분의 3파이구나. 그럼 또 여기를 가리킬 때 뭐가 될 수도 있어? 2파이도 될 수도 있고, 여기를 가리킬 때는 얼마도 될 수 있어? 2분의 5파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그럼 우리가 60도에 해당하는 애가 3분의 파이니까 너가 3분의 파이. 그 정도 해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제 몇 사분의 각인지 구하시오. 자, 일단은 420도가 있네요. 420도를. 자,
360도가 파이니까 결국에 420도는 360도분의 420도 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너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아니 소리 180도가 파이 소리 180도가 파이니까 180도분의 파이. 자 그럼 3분의 7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3분의 7파이란 걸 알게 되었으면 다시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려면은 자 우리가 저걸 또 2파이로 나눠가지고 2파이로 나눴을 때 너가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3분의 1파이구나. 자 그러면 3분의 1파이가 어디쯤 가리키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승민아 3분의 1파이가 몇 도야? 60도. 저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1사분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세요. 자 여기는 (4번은) 패스할게요. 자 부채꼴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배우는 걸 알고 있는데 중학교 때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원의 넓이가 r 제곱 파이니까 여기 중심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360도분의 세타 각도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걸로 알아요. 자 우리가 근데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안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 여기 세타는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부채꼴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부채꼴이 L, R, 세타가 있을 때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예요. 여러분들 저 세타는 라디안이 아니라 각도 60도인데 이런 거 쓰면 안 돼. 자 3 곱하기 30도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해서 편이 2예요. 각이 2분의 1파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거지. 자 그리고 저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L. 자, 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해서 2분의 1 해주면 저 부채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근데 위에서 L이 R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반지름 길이가 6이고 자 그림 그려볼까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자 우찬 3분의 2파이면 각이 몇 도야? 120도죠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길이가 L 반지름이 9니까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저 라디안 각을 곱하면 되겠다. 그럼 6파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넓이 S는요 2분의 1 RL 즉 2분의 1 곱하기 6파이 내가 27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야, 밑에 문제는 안 풀어도 되겠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도 내가 시간 있을 때 풀었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다 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아까 말했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워요. 별표 3개를 칠게요. 동경에 위치한 게 좋은 친구들 없죠? 자, 동경이 결국에 가리키는 방향이야. 근데 일단은 이게 무슨 유형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아직 안 올 거예요. 안 배운 친구들은. 그래서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알파 1이랑 베타 1이랑 같대. 즉 저게 크기가 각도가 같다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밑에도 공간이 좀 있어서 알파 1은 자 알파 1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파 1이 몇 바퀴 돌고 애가 온지 알아 몰라? 자 모른단 말이야. 알파 1 말고 알파라고 적읍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파라는 각은 애가 몇 바퀴 돌고 이렇게 온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자, 저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알파가 어찌됐든 세타만큼 갔어. 자, 세타만큼 갔는데 몇 바퀴를 돈지 모르니까 그냥 2 곱하기 m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해줄게. 자, 이 파이가 한 바퀴잖아. 그러니까 그 한 바퀴를 m 바퀴 돌았다. 저 m은 정수예요. m하고 n은 정수고요. 자,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 베타라는 애도 이만큼은 가 있는데 애가 뭐 뒤로 몇 바퀴 돌았는지 아니면 뭐 10바퀴 돌고 이만큼 왔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너도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n 파이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원래 2파이 n이라고 하면 여러분 근데 2파이 m으로 좀 적어볼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서 2의 파이든 2의 파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설명하는데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경이 위치한다 했지 저 각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타가 저 각이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 자, 우리가 모를 때 어떻게 해? 죽여야 되니까 저거를 위에서 아래에서 식을 빼줍니다. 식을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는 사라지고 플러스 2파이 곱하기 m 마이너스 n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자, 이거 일치할 때 이거를 잘 해놔야 되더라. 자, 알파하고 베타는 똑같이 똑같은 각 세타만큼 갔어. 근데 저 알파는 내가 몇 바퀴 돈지 모르고 하여튼 세타만큼 갔으니까 알파는 세타 플러스 2파이 곱하기 m이에요. 자, 근데 베타도 세타만큼 갔어. 근데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세타 더하기 2파이를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2파이 곱하기 n이에요 했어. 자, 근데 내가 세타를 알아 몰라? 몰라. 여기 문제에서 그냥 일치한다고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세타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뺐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파이 곱하기 n-n이야. 자, n-n, n은 어찌됐든 정수겠지. 왜? m도 정수고 n도 정수니까. 자, 결론이 뭐냐?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어떤 한쪽에서 하나를 뺐을 때 2파이 곱하기 정수꼴이 나온다를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세타 이 취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알파랑 베타인데 얘가 세타 더하기 m 바퀴 돌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베타도 세타 더하기 n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주어진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 자, 이것도 보자면 자, 여러분들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세타. 자, 세타라고 하는데 그럼 알파는 자, 알파 말고 베타 먼저 해볼게요. 베타는 세타만큼 각이 갔는데 애가 몇 바퀴 돈지 모르고 하여튼 정수 바퀴를 돈 다음에 애가 얼마큼 갔어? 세타만큼 갔어. 그래서 세타는 2파이 곱하기 n. 지금 m하고 n 뒤에 곱하는 건 정수입니다. 바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우리가 표현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알파도 우리가 몇 바퀴 돈지 몰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m까지는 돼. 자, 그런 다음에 몇 바퀴 돌고 애가 얼마큼 갔어? 세타만큼 더 갔어, 얘들아. 세타만큼 더 갔을 때 알파가 돼? 아직 안 된단 말이야, 도연아. 정반대에 있다고 하잖아. 자, 애가 얼마큼 더 가야 돼? 정반대만큼 더 가야 돼. 정반대 가면 몇 도야, 얘들아, 저게? 180도지. 180도는 몇 라디안 큐비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저 알파는요 일단은 몇 바퀴 돌고 세타만큼 간 다음에 파이만큼 더 갔구나. 세타 플러스 파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세타를 누군지 모르니까 세타를 없애기 위해서 둘이 빼줄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2 m 마이너스 m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의 식하고 밑의 식 차이가 뭐냐면 n은 2파이 곱하기 정수니까 이 꼴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짝수 곱하기 파이야. 오케이? 자, 일치할 때요. 근데 밑에서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한 다음에 더하기 파이를 해줬잖아. 이 꼴은 무슨 꼴이야, 진호야? 홀수 곱하기 파이지. 이해되냐?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고수가 돼가지고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홀수 곱하기 파이 꼴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풀 거야. 근데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볼게요. 자, 이게 이 친구가 지금 베타라고 했고요. 이 친구가 알파라고 해서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둘이 자리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베타라는 애는 이제는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 너가 세타라면 몇 바퀴 돌고 더하기 세타만큼 같구나. 자, 근데 얘가 X축 대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파가 분명히 이렇게 여기까지 갔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알파는요. 자, 알파만 좀 집중해서 볼 거야. 알파는 애가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애가 그냥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끝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끝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얼마큼만 후진하면 돼? 뒤로 가면 돼? 세타만큼 뒤로 간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타는 쉬웠어. 이만큼만 가면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 애랑 애랑 각이 같으니까 애가 뭐 2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같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데, 자, 애가 다시 알파는 애가 몇 바퀴, n 바퀴를 돈 다음에 그냥 다시 세타만큼 빼주면은 어차피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정시현 이해돼?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위에하고 우리가 위에 쪽에서 했던 거랑 밑에서 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세타의 구호가 같으니까 위에 자리를 빼줬어요. 이번엔 세타의 구호가 다르잖아요. 둘이를 어떻게 해줄까? 유승민? 자, 더한다는 거죠. 애가 X축 대칭이면 세타 부호가 달라져서 나오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곱하기 n 플러스 n 파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알파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또 밑에 거에 X축 대칭 나왔으니까 뭔 대칭 나와? 준호요? Y축 대칭 나와야지. 자, Y축 대칭은 막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세타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지금 현재 알파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베타는 마음 편하게 애가 세타만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n 바퀴 한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갔다. 그럼 알파는 애가 이만큼 더 갈 건데 과연 저게 얼마냐? 자, 준우 잘 봐. 자, 알파도 여러분 똑같이 몇 바퀴 돌았을 거야, 얘들아. 정시현 몇 바퀴 돌았다고. 도준아 이해되냐? 그러면 애가 지금 내가 화살표로 표현한 부분 과연 이게 라디안 얼마냐? 아니, 여기가 세타니까 Y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그대로 세타야, 얘들아.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왜? 저 일직선이 180도니까 세타를 뺐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너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럼 세타의 부가 또 다르니까 둘이 어떻게 해줘? 더해주면 2 곱하기 n 플러스 n 파이 플러스 파이. 이것도 뭐야? 홀수 파이라는 거야. 우리가 두 동경이 X축에 대한 대칭이면 둘이 더했을 때 짝수 파인데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면 둘이 더했을 때 뭐야? 홀수 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지체가 됐네요.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네, 지각하지 마시고 딱 1시에 오면은 바로 스트레이트로 출발할 수 있게 여러분들 하시고 YX 대칭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문제를 여러분들 실제로 풀어볼 건데 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앞에 봐도 상관없거든요. 문제 푸실 때 y는 x만 풀지 말고 좀 두 개 정도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근데 이제는 이 범위가 좀 중요해요. 아까는 개념이었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타와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4세타랑 세타는 여러분들 일단은 세타가 더 큰 거를 위에 적어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계산할 때. 자, 4세타는 너도 몇 바퀴 돌았구나. 그래서 알파만큼 더 갔나 보네. 자, 일치한대요, 여러분들. 일치하니까 그림 한 번만 그려줄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너가 4세타, 너가 세타. 10초선 무조건 그려주고 얘들아. 근데 이거 각은 어차피 알파가. 그럼 어차피 세타도 너도 몇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갔구나 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빼주라고. 그러면 좌변은 3세타 알파 사라지고 2파이 곱하기 n-n.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세타의 범위가 문제에서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야? 3세타의 범위는 얘들아 뭐보다 커? 재현아? 아니, 세타가 파이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3세타는 3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6파이보다 작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n-n은 정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 숫자 하나 못 와. 그럼 여러분 3세타가 2파이 곱하기 정수니까 짝수 파이 꼴이야. 근데 그 짝수 파이가 3파이보다 크고 6파이보다 작으니까 준우야, 쟤가 뭐가 되냐면 4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냐? 아, 그래서 3세타는 4파이고요. 세타는 3분의 4파이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정리하겠어? 자, 4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가리키고 세타가 이렇게 가리킨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각이 알파면 이 각도 알파인데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2세타도 자, 유경아 몇 바퀴 돈지 모르니까 2파이 곱하기 m을 해주고 애가 알파만큼 더 같다고. 이해돼? 자, 그럼 여러분들 세타는요, 애도 몇 바퀴 간지 모르니까 2파이 곱하기 n 해주고 n은 그냥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겠죠, 여러분. 조준 이해되냐? 자, 예준아, 그러면 알파의 부호가 다르면 둘이를 더해줘야 돼. 둘을 더해야지 알파가 사라지니까. 아, 3세타는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n이구나. 자, 그런데 이 세타의 범위가 여러분들 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대요. 그럼 너가 3파이보다 작고 6파이보다 작구나. 근데 이 3세타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야? 정수니까 짝수파이니까 아, 너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4파이 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호진호, 네. 이해돼? 네. 할만해? 할 수 있겠어? 네. yx 이거 9번도 여러분들이 패스하시고 10번도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유형당 2개씩 넣어놨는데. 자, 삼각비 우리가 16쪽.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 야, 너희들 이거 뭐냐? 토요일날 했냐? 중학생들? 이런 거 하지 않냐? 준호야? 했어? 사인 60도 얼마야? 이건 63이라고? 김별 너 모르지? 오케이. 김별하면 나가니까 넘어가자. 자,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어떻게 직각삼각형에서 뭐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고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고 밑변분의 높이가 뭐 탄젠트고 이렇게 했었는데 17조건 같이 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에 오니까 각도가 0도에서 180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거야. 각도가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구할 거냐 해서
이게 확장에서는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정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어떻게 바꿔놨냐면 우리가 꼭 일사분면 위에만 저 점이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각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사분면에도 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항상 각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타가 된다. 자, 선생님,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 뭐 빗변분의 높이, 윗변분의 높이 막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저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의 좌표 x, y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x, y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r로 세팅하고 원을 이렇게 그려주자 이거야. 자, 원을 그려준 다음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높이에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에 우리 그냥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거 없어. 그냥 약속한 거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실 때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워보면 값들이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번에서는 여러분들 4,-3이래요. 4,-3이면 여기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위에 점이 있죠. 자, 점이 있고 그러면 내가 원점에서 저 점까지 그었을 때 이 반지름 길이가 바로 얼마야? 자, 5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반지름 5는 5에 해당하고 x는 4에 해당하고 y는 마이너스 3에 해당하겠죠. 자, 사인 세타는 뭐라고 했어? r분의 y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5분의 4고요. 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진짜 어려운 거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따가 문제 풀 때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같이 얘기하고 정리한 거 앞에 써진 거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라고.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준 것 중에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수민아, 여기 보지 마. 그거 다 못 풀, 너 다 풀고 갈까 집에? 다 풀고 와라 너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상가함수 부호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가함수 부호에 관해서. 자,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정리할 건데, 표 없나? 지금 여기 밑에서 표가 이제 애가 예쁘게 이제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구해볼게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아까 사인은 선생님이 r분의 y라고 했고요.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선도 그어주고. 대충 그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애가 사인이 r분의 y인데 여러분들 도연아 r은 반지름이잖아. 항상 부호가 어떻게 돼? 그냥 항상 양수죠, 여러분들. r은 우리가 부호를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에서는 x랑 y가 다 양수니까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다 이거야. 자, 근데 2사분면에 오니까 누가 음수야? x가 음수야. 그런데 y는 양수니까 사인도 양수고 코사인은 이제 뭐가 돼? 음수가 돼버려. r분의 x니까.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탄젠트도 음수고. 자, 3, 4분면 오니까 x랑 y가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사인은 r분의 y, 즉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야. 코사인도 r분의 x니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야. 탄젠트는 x분의 y가 음수분의 음수니까 양수고. 자, 4사분면 가볼게요. 4사분면은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r분의 y는 음수가 되고요.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양수고요. 탄젠트는 x분의 y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사분면은 전부 다 양수고요.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인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도 정리하시면 이렇게 선생님 옆에 막 이렇게 십자가 해놓은 게 혹시나 문제 푸시면서 이해 안 되면은
좀 해보라고 연습해보라고 이렇게 해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방학 때 원래 특강 취지 자체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문제 풀고 오답하고 끝내고 좀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하면은 가능했어. 자, 근데 우리가 특강 3시간씩 하면 너희들 다 죽을 것 같아서 2시간을 좀 줄여놨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방학이니까 그래도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네.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좋은데 안 물어보겠죠? 그리고 내가 이거는 그 특강 영상은 혹시 그 영상은 이제 올려두긴 할 거야. 네, 올려두긴 할 건데 좀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영상을 달라고 말하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원점 O와 점 마이너스 19,A를 지나는 동경 OP가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라. 자, 일단은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일단 탄젠트가 음수란 말이야. 얘들아 천천히 따라와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사분면 그려놓고 탄젠트가 음수이대.